통장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나요? 70대 김선호 씨는 작년 은퇴 후 매달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계산하고 나가는 돈을 체크하고 남은 돈을 다시 세어보는 일. 월급이 끊긴 뒤 연금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 김 씨의 가계부는 점점 빨간색 숫자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빠듯할 줄은 몰랐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준비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은퇴 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느끼는 그 낯선 불안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평균 월급은 174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받는 평균 연금은 70만 원대에 그칩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왜 이런 소득 공백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70대 박영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씨는 62세에 직장을 나왔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회사 사정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약 3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긴 겁니다. 저축을 조금씩 깨먹으면서 버텼어요. 박 씨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68세쯤 은퇴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 은퇴 나이는 평균 62에서 63세입니다. 계획과 현실 사이에 5년 넘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공백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60대는 아직 급여 비중이 36%나 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0대로 넘어가면 퇴직연금 비중이 가장 커집니다. 80대가 되면 개인연금이나 예금 이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지금 내가 직접 벌어들이는 돈은 줄고 과거에 준비해둔 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죠.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연금이 적은 진짜 이유. 그럼 연금 자체는 왜 이렇게 적을까요?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급액은 약 70만 원. 국가 자료에서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의 60% 이상이 공적연금이나 수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소득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은퇴 후 생활을 개인 준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혹시 체감하고 계셨나요?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금은 있는데 애지중지 아껴 쓰고 있어요. 실제로 KB 데이터를 보면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60대 예금 이자 수령액이 약 205만 원, 70대는 237만 원, 80대는 31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금이 생활비로 쓰는 돈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묵혀두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쓰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지키고만 있는 돈인 거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평생 일하며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 자체가 늦게 자리 잡았고 퇴직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 탓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조금 안도하실 겁니다. 내가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시대가, 제도가, 상황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달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자녀 지원비까지 연금 70만 원으로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죠. 생활비 압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그럼 이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관리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가 권하는 방식들입니다. 첫째, 소득 공백 기간을 미리 계산하기. 은퇴 예상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은퇴 시점 기준으로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65세까지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62에서 63세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연금 수급 시점과 함께 확인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다시 살펴보기. 시니어 가구 지출 중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작은 병원비는 괜찮지만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은 큰 부담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나 본인 부담금 구조를 미리 검토해 두면 지출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과 저축을 사용 계획에 포함하기. 많은 시니어가 예금을 건드리면 안 되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 계획이 없는 자산은 실제로는 소득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묵혀두기만 하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 지원 제도 확인하기. 각 지자체의 기초연금, 의료 지원, 긴급 지원 등 놓치기 쉬운 제도가 많습니다. 자격 여부만 확인해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더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지원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섯째, 소득을 조금씩이라도 유지하기. 가능하다면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경비, 돌봄 도우미, 배달 보조, 작은 가게 운영 등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보세요. 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때로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녀 지원을 조정하기. 많은 시니어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 용돈, 명절 지원, 경조사비 등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이 한마디가 어렵지만 말하지 않으면 자녀도 모릅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돈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쪼들리게 살 줄 몰랐는데? 평생 일했는데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깎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제도가, 상황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지출을 조정하고 지원 제도를 찾아보고 작은 소득이라도 유지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생활이 조금씩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클로징. 오늘은 시니어 소득과 연금의 현실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 은퇴 전후의 소득 공백과 낮은 연금 수준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압박을 줄이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백 확인, 지출 조정, 자산 사용 계획, 정책 지원 활용, 작은 소득 유지, 자녀와의 대화. 하나씩 실천하면 생활이 조금씩 안정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